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어떤 장소나 그런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가, 그리고 국민의 반응을 얼마나 잘 기울여 듣느냐 하는 것이 아마 소통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산 땅은 사실 저희들 대한민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릴까요?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뜻을 굳힌 듯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도 이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은혜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을 드린 거고요.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 대통령 시대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니 의원님. 앞서 김은혜 대변인이 돈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원래는 광화문 대통령, 정부 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좀 고민했었다가 이게 외교부 직원들도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게 대략 500억이었는데 용산 국방부 되면 그게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이 좀 고려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경호, 보안 그리고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광화문 그 서울청사에 비해서 주변에 이제 용산 국방부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좀 꽤 떨어져 있고 그래서 경호상으로 조금 유리하고 보안 측면에서도 이미 도감청 방지 장치 등이 다 완비가 돼 있고 시위대가 접근하기도 쉬운 구조는 아니니까 그런 이점이 있고,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울청사 별관 같은 경우 외교부에서 외교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새로 건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가 있고 구청사가 있고 또 합참 그 청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단순하게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 하면은 100억 선에서 좀 많이 들면 200억 선에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다면은 이런 비용 보완 경호 같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크게 역사적인 문제, 이런 좀 거창한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392년에 조선이 창건되고 그 한양의 도읍을 정한 게 2년 뒤인 1394년입니다. 그 이후로 조선, 그다음에 대한제국, 그다음에 일제, 미군정, 그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권력의 핵심은 청와대였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28년 만에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히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오게 되면은 서울의 중심이 종로가 아니라 용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서울 전체로 봐도 또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 옮겨지는 그 부분이 좀 더 주목이 된다. 노동현 교수님.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혹은 인수위 생각은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새 집무실에서 일을 하면 어떠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걸 속도를 좀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따지면 조금 이제 촉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리모델링을 하고 한다면 이게 용산으로 간다를 굳히면. 근데 시간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정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광화문 시대를 했을 때도 예. 저는 그 실현되길 바랬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소통 문제도 있고 예. 두 번째는 공간이 의식을 규정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산사에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만 시장 가면 번잡해지는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저 청와대라고 하는 그 근엄한, 엄숙한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린 청와대 그러면 항상 권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비해치 이게 상징돼 가지고 청와대 근무한다 그러면 뭐 행정관이 불러도 별 4개짜리가 달려나오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예. 청와대의 권력이라는 걸 마찬가지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적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인원도 줄이고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대폭 줄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뭐 용산 시대가 뭐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군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당군 문제가 아니라 일정 국가 지금 안보직 차원에서 지금 합참 지하 벙커라든지 국방부 벙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EMP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뭐 이 1,0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다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손을 대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지금 상당히 비상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지금 그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경우에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보적 문제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청와대엔 안 들어가겠다. 윤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청와대가 구중궁궐 같고 그리고 신속한 소통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의 구조는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불편은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무려 7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당하나서 직접 국민께 설명을 드린 그런 소통을 기록하셨습니다. 소통은 장소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가 그리고 국민의 반응을 얼마나 잘 귀 기울여 듣느냐 하는 것이 아마 소통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 반박성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들 부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공간적 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1, 2분 내에 언제든 만나 소통 가능하다. 이렇게 박수현 수석이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현직 대통령의 참모들께서 굳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예. 태도나 처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지금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한 500m, 직선거리 500m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보면. 근데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롱조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롱조다요. 예.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롱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참모들의 기강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애시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던 것은 예. 현재 청와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본인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5년 전에요. 5년 전에. 그리고 역시 윤석열 지금 당선인 역시 청와대 들어가면 아무리 다양한 루트로 민심에 관한 보고서가 들어온다지만 국민들이 직접 가까이에서 얼굴 마주하고 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김치찌개 하면서 드시면서 사람들 한번 얼굴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민심을 직접 체감하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현재 참모들께서 저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세 면에서 있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내용면으로 가볼게요. 자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롱 섞인 발언들이다라고 말씀을 평가하셨어요. 박수현 수석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1, 2분 내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은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본인이 재봤더니 뛰면 30초, 걸으면 1분도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좀 더 저희가 사실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청와대 공간 구조를 봤더니 실제로 직선 거리로 500m, 관저하는 600m. 이걸 누군가는 멀다면 멀다고 하고 가깝다면 가깝다고 하고. 근데 탁현민 비서관 얘기나 박지원 수석 얘기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분명히 본관 안에도 있기 때문에 비서동까지 이 정도면은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 얘기인 것 같거든요.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 여민관 집무실에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층에서 3층 가려면은 뭐 한 30초 걸리고 뛰면은 30초 걸리고 걸으면 50초 걸린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 대통령이 그렇다고 매번 여민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 본관에서도 근무를 많이 합니다. 청와대 본관까지는 꽤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걸어도 시간이 뭐 몇 분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수석들은 그 자동차 타고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러나는 대통령이나 물러나는 정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너무 그 심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탁현민 우리 의전 비서관 얘기는 굉장히 좀 철부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참모거든요. 예. 근데 그 탁 비서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혹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들게 하고 얼마 전에 박경미 대변인이 그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그 발표를 하다가 뭐 눈물을 흘려서 5분 동안 기자 그 간담회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이분들이 아직도 선거에 대한 어떤 승부 같은 거를 그 인정을 못하고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못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로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왜 그 청와대를 옮기려고 하는 그 뜻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참모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비아냥하기보다는 그래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역사니까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현 청와대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탁현민 비서관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SNS를 추가로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 청와대의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들이 아깝고 해방 후의 역사와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떻게 되나?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저는 굉장히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던 겁니다. 박수 쳤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 의전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현실화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만약 현실화됐으면 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야 안 되는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뭐 거룩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허접한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저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만약에 현 대통령 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본인들도 공약을 했던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때도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고 또 대통령 때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도 광화문 시대를 열고자 했었는데 여러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접었던 꿈이 있다, 아쉬웠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윤석열 선거도 했으니까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왔으면 좋겠다.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박수를 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저렇게 하면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아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오늘 탁현민 비서관의 저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국가 의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행사 의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빈 행사의 격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순 효과를 생각했을 때 청와대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 그러니까 본관과 비서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본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관은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행사 같은 걸 하고 접견할 때만 이용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서동에서 거의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예. 지금 화면에도 나와서 저 빨간 동그라미가 쳐 있는 저 비서동에서 비서동이죠. 직접 참모와 소통을 한다 문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집무실이 비서동에 그냥 형태로만 있었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그게 거의 머무르질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김은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 본인이 비서관으로 몸담았던 MB 정권 시절을 생각했을 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본관과 비서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국정 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 지금 아마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는 5년 내내 사실 비서동에서 아래 위로 지금 대통령을 모시면서 생활했는데 예. 그게 불편한 거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 그 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아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강화문 시대를 못 간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예. 그 여러 가지 보안과 경호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세종시에 지금 행정수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아니 수석으로 있을 때 사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희한한 논리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못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꿈은 사실은 세종시로 완전한 수도 이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난번 강화문 시대가 무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강화문에다가 집무실을 예. 옮기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수도로 옮기게 될 경우에 이중 낭비가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재현 교수님도 이 발언 자체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면 안 되냐는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는데 실제로 의전을 담당하다 보니 지금 잘 꾸며는 청와대 대신 국방부에 아무리 꾸려도 뭔가 격조가 떨어지지 않냐 이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사실 청와대 이전 방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제안한 게 아닙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유홍준 당시 그 청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국악사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상의 불길하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근거가 있는 얘기. 네.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전 청장이 사실 2년 전에 풍수라는 단어도 꺼냈고 저는 이번에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가 장기적으로는 용산 이전도 검토할 만하다라는 인터뷰를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 광화문 시대를 열 때 이런 발언도 좀 했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애시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게 실은 아까 문재인 2017년도 당시에 대선 후보자의 인터뷰하고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구중궁궐 저 안쪽에 깊숙이 홀로 박혀 있으니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국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첫 번째의 어떻게 보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기본 인식이고 예. 그거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가 개방이 많이 돼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 지금 개방돼 있지만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에 신청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산 입력해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거기 관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완전 개방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부분적으로 이게 제한적 개방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민심의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민심의 보고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저 안쪽에 깊숙이 박혀 있는 청와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광화문 시대고 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용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승효상 건축가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독일, 베트남 주석궁 이런 세계 각국의 대통령실이라든지 이 총리실 보면 대부분 그냥 평범한 주택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시각 자체가 국민들의 시각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와 공간을 점하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관사나 집무실로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승효상 건축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머리에 있는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승효상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승효상 선생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문 대통령과도 꽤 인연이 깊어서요. 노덕일 교수님. 뭐 양산 사저를 건축하기도 했고 실제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도 건축하고 설계했다. 이 부분 때문에 저 용산 발언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 아니십니까? 절친한 분이시라고 하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이전을 이제 광화문 시대에 준비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자체가 짝퉁 건물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고 이게 뭐 총독부 시절에 이제 총독 관사로 지어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용산 이전도 검토할 만하다. 지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오욕의 역사라고 이제 어떤 분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왜 오욕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저 청와대를 놓고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외국을 가봤지만 백악관이라는 것도 아니 훤히 들여다보면 낮은 울타리로 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앞에 시민들 사진 찍고 심지어 시위도 하고 그 앞에서 뭐 별일 다 얘기 다 하고 예. 별 크게 문제 안 삼습니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거기 가봤더니 바로 길거리에 그냥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은 뭐 경호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왜 그렇게 청와대를 비롯해서 또 민주당에서들 왜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많은 검토해 봤는데 윤 당선이 의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과거 검토한 자료들도 함께 공유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대안을 찾자. 함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좋을지 좀 아쉬운 뿐입니다, 사실은. 네. 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한 건축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하게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이게 수성하는 쪽으로는 왜냐면 왼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또 인왕산도 있고 약간 수비하기에는 좋은 형태이긴 한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좀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우리가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면은 거기가 네네. 용산 가족공원으로 다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원이 딱 있고 그 위에 이게 있으면 약간 백악관하고 비슷한 그런 컨디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백악관을 보시면 앞에가 다 워싱턴 몰 같은 기념관들이 쫙 있고 거기서 백악관을 약간 언덕에 올라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현준 교수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돈 의원님, 워싱턴 특파원 지내셨잖아요. 미국 백악관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화면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그럼 윤 당선인 머릿속에는 미국처럼 만들겠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외부 얘기 조금 먼저 하고 내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외부는 제가 처음 백악관을 가본 게 1995년인데 예. 그때 처음 느낀 게 우리 청와대는 좀 과하구나 그거였습니다. 백악관은 360도로 개방이 돼 있어요. 남쪽에는 지금 저기 남쪽에서 보는 내셔널몰이라고 잔디광장 쫙 있고 예. 북쪽에는 라파에트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위합니다. 한미 FTA 협상할 때 우리 농민분들도 와서 거기 시위하고 그랬어요. 동쪽으로는 재무부가 있고 왼쪽으로는 그냥 사무실들이 쭉 이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경호만 따지면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360도 노출돼도 되나?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호에 취약한 지역이지만 제가 근무할 때도 저 지금 보이는 백악관의 담을 넘어가는 사건도 있었고 예. 옆에서 총소리 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경호원들 잘 지금 그 백악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부 얘기인데 화면에도 좀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 현재 구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론 문 대통령은 이제 뭐 여민관에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본관을 가면은 대통령 혼자 있고 심지어는 비서실장도 같은 건물에 있지가 않습니다. 예. 부속실 그래서 의전비서관 이른바 문고리들이 힘을 얻기 굉장히 좋은 구조고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딱 들어가 보고 야 여기 테니스 쳐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대통령 저 책상까지 걸어가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활발한 업무적 정책적 토론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제 옛날 경험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밤에 제가 그 대통령 관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요? 네네. 경복궁역에서 한번 검문을 합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서 거기 분수대 우리 야당 의원분들 시위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검문합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영빈관 옆에서 한번 검문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 관저에 있는 경내 들어가서 2번 검문합니다. 이제 백악관에 대해서 워싱턴 사람들이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밤이 되면은 워싱턴에는 백인은 대통령 부부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제 느낌엔 야 청와대는 밤이 되면은 대통령 부부 가족하고 가족을 지키는 경호부대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딴 세상이고 청와대 근무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기가 절대 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선정을 베풀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라든지 독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구조지 현재 청와대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융당선인 측은 여기 보이는 미국의 백악관 사례를 좀 참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통 혹은 같은 공간에 다 붙어 있는 참모들과